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향후 정계 개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를 한마디로 광주와 전남에서 여당 싹쓸이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지역 정치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번만 민주당이 싹쓸이한 건 아니고요. 2년 전 국회의원 총선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독점 체제를 유지해왔죠. 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견제, 감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균형을 이뤄가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 정치는 호남과 영남에서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네. 흔히 말해서 정치 권력이 그 행정과 유착이 되어버리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정치, 지방자치 무용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지한 분들은 좋겠지만 견제 부분에서는 우려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출구조사가 목포와 광주시 교육감만 두 군데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 장의국 당선인의 표정을 보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도 참 재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출마자들이 표정이 저도 이제 그 출구조사를 좀 봤는데 네. 아마 사전투표 때문에 그게 좀 내용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정순 후보가 약 3% 앞섰는데 중간에 또 바뀌면서 오글 표정이 좀 계속 왔다 갔다 바뀌었죠.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그만큼 좀 다른 선거에 비해서 표 차이가 많이 줄었었기 관심이 있었고 때문에. 박빙이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제대로 된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출연 이후에 이 지역 정치권의 경쟁 관계가 형성이 네. 돼서 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견제, 균형, 감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대선 때 잠깐 보시면 그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까? 선거는 기간 내내 그 사모님이 김정숙 여사가 거의 강주에 성주하시다시피 했었는데요. 아내가요? 예. 그렇죠. 그만큼 이제 대접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호남은 그 영남과 똑같이 몰표를 주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상 낙후되는 그 반대잖아요. 표를 그만큼 줬으면 덜한 게 있어야 하는데 영남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호남 같은 경우는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일방적인 그 포주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남의 기반을 두고도 광주와 전남에서 한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못 얻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당 자체 존립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비대위 체제를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달 뒤에 전당대회를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당에서 갔던 그 의원들이 다시 민평당에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 박지원 민평당의 그 전 대표가 끊임없이 그렇게 구애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각계 격파 좀 흩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국적인 정계 개편 앞으로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8월로 예정된 정당대회였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날짜를 결정한다는데 9월 이후로 또 연기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각 정당들이 이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민평당도 이렇게 바뀌겠는데요. 네. 결국은 2년 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계 개편이 이룰 수밖에 없고 그 총선이 지나고 나면 대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친문계를 또 이번에 당권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계 개편이 항상 국민들의 상가는 계기가 되는 정치권만의 선거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들.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자, 각 당별로 2년 뒤에 총선을 노리는 의회 구성 변화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제 민주당이 한 130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6, 그리고 민평당은 20석, 14석이군요. 합해서 20석인데 네. 개혁 입법, 국회 가반을 확보하려면 150석이 넘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130석과 범진보 세력 합치면 150석이 돼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개혁 입법이라든가 입법 민생 부분을 소홀히 하면 2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빅텐트 전략을 펼칠 네.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